번제하여서 건지시 전내 고마워 나 천밀은 가시간지여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5절입니다.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다. 2008년도 미국의 그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죠. 이거는 뭐 어느 나라 금융위기보다도 우리나라 IMF, 뭐 일본 IMF, 영국 IMF 이런 것보다도 더 이거는 의미가 있잖아요. 전 세계의 미국의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금융이라는 것이 통제가 안 된다. 금융이 정책을 나타낼 수 있다. 금융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참 피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준비되어 있다. 이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라는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 통화 기준이잖아. 달러에서 모든 나라의 통화 정책이 화폐 어떤 기준이라든지 화폐 어떤 통화량 물가라든지 이게 다 영향이 가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저개발 국가가 아직 나라가 아직 경제할 정도가 안 되는 그게 어떻게 모르지만 적어도 무역이라고 하는 각 나라 서로 무역으로 얽히기 시작하면요. 미국의 달러가 절대적이다. 현재적인 그렇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그 2008년도의 금융위기, 이 내용 때문에 결국 그걸 이제 푸는 방법, 결국 이제 위기를 넘겼다 가는데 그 위기가 넘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죠. 미국의 2008년도 금융위기는 완전히 해소됐느냐? 해소가 안 됐어요. 해소가 안 된 이유가 미국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돈을 많이 찍어내야 되는데 돈 찍어내지 말라 하는 어떤 절제하는 그 통제 기능이 있거든요. 그 통제 기능을 미국 의회에서 이제는 가지고 있는데 미국 의회에서 그 어떻게 우여곡절에서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조건부지, 조건부. 어떤 조건부냐? 돈을 많이 찍어내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금리를 올려가지고 다음에 후속조치가 끝나고 나면은 금리를 올려서 금리가 오르면은 은행에 있는 돈들이 금리를 올리는 것 때문에 은행 밖에 흩어져 있는 돈들이 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돈이 쏠리는 거예요. 은행으로. 그러면 그 쏠리는 돈을 미국에서 받아 거둬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라. 그래서 2008년도 했는데 미국에서 지금 금리 올리는 내용이 얼마나 민감하게 올리지 못하고 있잖아. 몇 년째 지금 계속 단계적으로 탁탁탁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린다. 금리 올리면은 전체적으로 무역에 또 흐름이 안 되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흐르는 중에 대한민국에 지금 지난 주간에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지금 무역이 지금 안 돼갖고 막 찌그덕 하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안 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지 못해갖고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경제가 또 1.25% 지난주 화요일인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지난주 목요일날 한국은행에서 1.25% 금리 인하.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금리 인하되면 좋지 그러는데 전체적인 경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죠. 돈 빌린 사람은 좋은 거지만은 금융계통에 있는 사람들, 이 전체적인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금리 인하면은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임시로 대출한 거 이자 갚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은행에 집어넣고 금리를 통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결국 금리 인하면은 그 사람들이 타격을 받는 거죠. 결국 국민 전체가 수입 자체가 작아지는 거예요. 금리 인하되는 것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면서 그러면 은행에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잖아. 그러면 미국에 돈 많이 풀어가고 지금 2008년도가 해결한 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것은 뭐냐? 지금 요 시대가 지금 요 그림으로 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그림이 그런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크게 경제를 전 세계 경제 중에서 지금 현재 위기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정도의 위기냐 하는 것이 요 그림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여기 이제 정규분포를 예를 하나의 그림을 따온 건데 그 그림으로 들어서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오지 않지만 막 지그적 하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전체를 완만한 곡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이라 하는 이 시점은 뭐냐? 여기 좀 더 빨간색으로 2012년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2012년이라는 거예요. 2012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올라오는 요 금융정책, 통화량 조정, 여러 가지 어떤 무역의 여러 가지 어떤 질서, 이 전부 다 화폐하고 어떤 그 금융정책하고 연결되어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정책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2012년을 만났다. 이렇게 올라오던 것이 2012년 만났다. 지금까지로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2012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또 2012년 이후로 이 올라가는 곡선이 계속 올라가는 거로 일단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정규분포 두 개를 서로 꼭지점을 딱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럼 2012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012년 이후로 계속해서 경제는 돌아가는데 분명히 2012년을 통해서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격은 올라가요 계속. 이것이 곡선이 그 그래프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상향해서 올라가겠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되면서 다음에 2012년 이후에는 새로운 산업의 구조라든지 경제 구조에 대한 모델이 이런 모양이다. 이게 양쪽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계속 가라. 지금까지 오는 쪽으로 가라. 가는 방향 있을 거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한 방향으로 하나의 경제 어떤 지표에 의해서 어떤 전 세계 경제가 어떤 예측이 되고 통제가 되었다라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는 통제 자체를 하지 않는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하나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2012년도에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 갈라지는 것은 통제가 안 돼서 지 맘대로 가는 이 부담도 그쪽이 아니고 나머지 한쪽은 소속한 국민들, 소위 말하는 국민들이 이제 경제를 알고 이런 전에 해오던 방법으로는 2012년 이전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자율적으로 경제를 이미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난국을 세계의 어떤 금융의 여러 가지 흐름에 그
조절되지 못하는 그쪽을 이미 그쪽하고는 완전히 별개가 되면서 또 다른 스스로 통제 속에 자기 스스로를 통제를 금융의 어떤 질서에 통제를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조예요. 이 구조. 그러면 2012년에 열악한 요게 아직까지 지금 2016년 지났지만은 미국의 금융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가는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단히 중요한 게, 즉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목사 입에서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 목사 입에서 나왔다서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이걸 앞으로 뭐 운영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목사가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위치 때문에요. 대한민국 위치. 세계 사람들 가운데 대한민국이 경제에 대해서 영향 미치겠느냐? 별로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인 있던 위치에서 경제가 역학적으로 나타나는 이 구조 속에 전 세계가 경제 구조로 나타나는 이 역학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우리 국민들이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돈 쓰고 정책을 가지고 통화량 조정하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맞질 않는 시대가 왔다. 미국의 통화정책, 일본의 통화정책, 중국, 영국의 통화정책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여치 마라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통화정책을 분명히 세워서 각 나라에 영향을 주는 통화정책을 대한민국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봐라는 거예요. 분명히 앞으로는 달라진다. 그 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지금까지 1000년 동안에 넘어오던 통화정책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느 모델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넘어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금융이라고 하는 이런 완만한 어떤 곡선으로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진행을 할 때 지금부터 1000년 전, 지금부터 500년 전, 앞으로 통화정책이 500년 동안 어떻게 될 것이다, 1000년 동안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 아무도 몰랐어요. 2012년에 이래서 본적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나타내자 하는 일종의 약속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약속 속에서 2012년 지나가면서 이 갈라지는 이 요소, 이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대한민국의 위치가 한 면은 북쪽에 중국 대륙하고 연결되어 있는, 아시아 대륙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또 한쪽은 태평양 바다를 짊어지고 있는 주변에 다른 나라 국가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일본이 섬으로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다른 나라가 비슷하게 또, 육지가 있으면서, 베트남 차이나 반도처럼 저렇게 베트남이 있고, 캄보디아가 있고, 여러 가지 라오스가 있고 하는 이런 거 비슷한 나라가 서로 얽혀 있는 게 아니고, 유독에 한 나라만 딱 있고, 섬이 하나 있으면서 나머지 바다잖아요. 바다 건너는 미국이죠. 그리고 대륙 또 한쪽에는 중국이잖아요. 미국, 중국, 일본. 현재 전 세계 지금 경제에 대한, 금융에 대한 시각이 어디에다 맞춰져 있나요? 미국에 맞춰져 있고, 중국에 맞춰져 있고, 일본에 맞춰져 있어요. 각 나라,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제외할 수 있나? 중국을 제외할 수 있나? 일본을 제외할 수 있나요? 독일이나 영국이나 나머지는 프랑스인데, 그 나라들이 내륙 저 깊숙이 들어있는 독일, 그 다음에 일본, 프랑스, 영국은 이미 제껴지고 있잖아요. 제외되고 있잖아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프랑스도, 독일, 자기 나라만 지금 어쩌면 튼튼하다 하고 있지.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미국, 중국,
일본에 의해서 사실은 이거 눈치 보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어느 하나를 지금 잘못돼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 기준 국가면서도 2008년도에 이미 자기들이 IMF라는 말을 안 해도 이미 다른 나라 IMF 당하는 것처럼 그 나라가 이미 IMF란 말이에요. 자기들 돈 찍어가지고 막은 거니까. 자기들이 도대체 구조금융은 필요한 구조금융을 자기들이 캅을 못하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자기들이 찍어가지고 그걸 막았단 말이에요. IMF 신청을 안 했다 뿐이지 그게 바로 IMF인 거예요. 근데 그 IMF에서 아직 헤어났느냐? 우리는 국민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세계 유일하게 금 모아기 운동을 해갖고 벗어났다. 나름대로 어떤 흐름에서 벗어났는데 미국은 그럴 수 있나요? 그 엄청난 그 금액을 금 모으기 해갖고 될 일도 아니지만은 금 모으기 해겠다고 돈 낼 미국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호주머니 챙기기 바쁜 사람들인데 나라가 망하든지 뭐 하든지 한번 결단이 났어야 됐는데 어쨌든 그 버티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화 정책이 통하지 않는 이미 기능 자체가 마비된 나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럼 중국을 한번 보자고. 중국이 그럼 미국에 대신해서 경제통화를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아니면 자기들이 기준금리 엔화가 이게 뭐야? 위안화를 가지고 전 세계 인정받는 어떤 통화 될 수 있나요? 어림도 없어요. GDP 2위라 그래도 나라 국민들의 수하고 국민들 숫자하고 GDP 나온 거 보면요. 그 비율로 하면은 형편없어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떨어져요. 어림도 없어요. 내부적으로 중국이 그 모습은 뭐 GDP 이국해갖고 크지만은 내부적으로 들어보면요. 얼마나 위태한지 몰라요. 얼마나 위태한지 몰라요. 전 세계 사람들은 오히려 중국을 지금 제일 위태한 국가로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일본 아베노믹스를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일본도 지금 미국하고 똑같이 제로금리네. 제로금리. 소위 말하는 금리가 없는 시대.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로금리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미국은 이제 제로금리로 나타나는 거고. 여기서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 모델을 보고 우리의 경제 어떤 정책, 통화 정책 이걸 모방을 해갖고는 안 되죠. 어디든지.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봐가지고 안 되는 전 세계 어디라도 장래 대한민국의 통화 정책 어떤 금융 정책이 모델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느 나라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걸 봐라는 거지, 이걸. 적어도 목사가 전혀 엉뚱한 내용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저희들 통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1096년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금융정책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요 그림이 바로 그걸 내가 1000년 전부터 흘러오는 내용 그걸 붙잡고 보는 거예요. 어느 나라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경제학자들이 통화정책을 하면서 1096년을 관심 깊게 보냐 적어도 1000년이라는 기간을 보느냐 그거 봐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금리 어디 뭐 은행권의 어떤 적자 수지 무역 적자 무역 흑자 황금 통화량 그 나라의 그 금리 그 나라의 금리도 그렇지만 이거 달러와 비교해서 그 나라의 화폐 어떤 그 위상 1달러에 얼마짜리냐 1달러 얼마 요걸 가지고 이걸 갖고 이게 변동되는 거 보면서 그 변동되는
그래프의 흐름에 따라서 그가 평가가 어떻다, 평가가 어떻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체가 다 현재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런 현상이 나는 국가다. 그럼 그거 다 집어해가지고 평가가 뭐 별 3개니 2개 반이니 트리플 A라든지 더블 A에다가 뭐 플러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다가 하나하나 하다가 나중에는 B로 넘어오면 아주 비상으로 막 걸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잖아. 다 평가, 전 세계 평가하는 이 회사들이 3개나 있는데 전부 다 기준이 그런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 데이터들, 그 다음에 현재적인 상황, 전부 다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기다가 팩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평가가 된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이 말은 이 내용은 2012년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그런 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2012년은 이 그림을 다시 우리가 지난번에는 전교분포를 2개를 붙이는 걸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파란색에서 막 치마로 치솟다가 2012년에 또 이래서 선을 또 꺼낸 거예요. 막 치솟아 갈 추세인데 2012년에 딱 끄면서 앞으로는 밑으로 가는 게 있다. 2012년 이후로는 밑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라. 다시 말하면 요거는 2012년이라 하는 이 내용, 요거로서 밑으로 나오는 이걸 통해서 그럼 요거는 뭐냐 말이야. 요 공간. 요 공간에 대한 거. 즉, 이 공간에 대한 해석이 돼. 뭐냐. 요런 공간이 있다라는 거야. 이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 뭐냐. 즉, 이 공간은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고, 통화량, 금이란다, 화폐, 전 세계에 화폐가 돌아다니는 양. 가면 갈수록 화폐는 많아지는데, 진성화폐. 여기 진성화폐. 저 말은 요것도 다르잖아. 요거. 진성화폐를 만질 수 있는 계층. 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첫 번째, 요 공간은 전체가 다 화폐를 다루는 화폐 양인데, 요 부분의 공간에 들어간 이 공간은 여기서 서로 간에, 진성화폐가 어느 요소에 진성화폐를 많이 끌어당기느냐 하는 걸 갖고 놀 텐데, 거의 대부분 요는 허공에, 별 볼 일 없는, 소위 말하면 이자를 갖고, 미국의 2008년도에 그 사태 해결할 때 그냥 막 찍어내는 거. 종이 쪼가리. 그런 화폐를 가지고 돈 있냐 하고 달라드는 그 형태라. 실제로 돈의 가치, 진짜로 돈의 가치 있는 진성화폐는 이 사람들이 다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그런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이 공간에 주어질 적에 여기서 선을 우리가 요렇게 꺼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여기는 죽는 사람 수. 가면 갈수록 이 두 개가 충돌이 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충돌 나는 현상으로 그런 게 날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죽어요. 관계되는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 요 표는 이제 이거를 실제로 내 삶으로 내 이 자료를 그냥 지나가는 근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삶이 생사가 관계되는 좌표란 말이에요. 이게 이 표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2012년 현재로, 지금 여기 2012년 현재로 70억을 기준에 하고, 70억 명이란 말이에요. 70억 명을 기준에 하고, 우리 인구수가 가면 갈수록, 여기 봐봐요. 가면 갈수록 숫자가, 죽는 사람의 숫자가 폭이 커지는, 많은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지금은 생각지도 않는 내용으로 갖고 앞으로는 진성 사람도 진성이라 부르고 나머지 인조인간이라 부르고 또 사람이라 하는 이 사람의 어떤 부분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동물에 의해서 생체 실험에 의해서 새로 생성되어지는 여러 가지 뭐라 하나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몸뚱아리가 이 몸뚱이 저 몸뚱이 붙었고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인간이라 불러야 될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몸으로 불러야 될지 이런 것을 구분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실험에 의해서 죽어갈 사람들이 많아지고 엄청난 어떤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난번에 말했지만 여기 동성결혼 합헌 인조인간 전쟁 무기 막 발달되니까 여기는 그렇게 해서 돈이라고 하는 현상에 많은 돈이 위에 쏠리도록 붕 뜬 돈들 그 돈으로 자기들이 배채우고 자기들이 활동하고 기술이 양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갈등 밑에서 있는 이 사람들 진성이란 이 생활 이런 거는 뭐 진성이란 보다도 생활비죠. 생활비 최저 생활비에 해당되는 돈으로 삶이라고 하는 이 유지를 어떻게 하든지 존재가 되어져야 되니까 계속해서 유지나가는데 이 사람들하고 청을 지어진 이 관계에서 갈등에 되어지는 표시로 이래 될 것이다. 갈등.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고 여기 두 번째고 세 번째 도대체 여기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이 산업 지난 시간에 이거를 하나의 길드 형태라 그랬는데 길드 형태면서 산업이란 말이야. 산업. 어떤 산업을 지향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산업. 이것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분명히 산업일 텐데 여기에 소속이 안 되면서 분리가 돼야 되니까 분명히 대항체로 나타나면서 여기는 산업이라고 하는 구성을 가지고 형태를 가지고 계속 유지돼 가야 돼. 그렇다고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겠지. 그 관계없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누가 관계되고 누가 안 관계되고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구조는 이렇게 갈등 구조로 분명히 나타난다. 그럼 이 산업이 뭐냐? 이 산업. 이 산업이 이제는 뭐 이 시간에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될 어떤 뭐 당장에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은 못하냐. 그래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내용에서 산업이라 길드 형식이다 하는까지 이야기되기 때문에 이 길드 형식이란 말한 자체가 벌써부터 이게 1096년 이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유태인들에 의해서 지금도 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길드란 이야기 듣고 이 전 세계 학자들 중에서 만약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관계된 사람은 뜨끔할 거예요. 저건 내 이야기네 할 거예요. 그것들을 겨냥을 한 거예요.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록펠러라든지 미국의 그 석유왕이나 또 그 월스트리트의 뭐 워렌 버건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태리의 메디치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의 흐름 그들의 흐름이
계속 넘어오던 그 구조가 여기 길드 제도에서 왔다. 그런데 이게 금융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전 세계에 이제는 그런 틀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때가 이제는 2012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 여기서 이런 내용이 우리가 여기 저 3번에 대한 거는 어떤 산업이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이 길어야 되니까 좀 나눠놓고 왜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왔느냐는 거지. 응? 왔는데 물어봐야 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상황으로 인류 사이에 2012년에서 이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양쪽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형태의 구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돈이라는 것의 정체가 뭐냐네요. 돈. 금융이라는 정체, 말을 돌리기도 하고 화폐라기도 하고 돈이라기도 하고 재물이라 하는 이 돈의 정체, 어디에 근거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나오느냐.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 성경에 하나님과 돈의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이쪽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계속 온 것은 이러한 2012년에서 이걸 만나는 것은 돈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대로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응? 여기 한번 적어볼까 지난번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 이걸 인정을 안 했던 거죠. 인정을. 하나님의 섭리 인정이라는 것은 돈이란 것만 바라보고 있었지 그 나라, 단위 국가, 또 사업을 하는 개인, 돈을 만지는 개인, 사업체, 그 하나의 사업체를 두고 하나의 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역사가 쭉 넘어오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갖고 언제 금융정책을 만들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길드는 그걸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형성했던 것이 길드랍니다. 이제 아까 2012년 이후로 밑으로 형성되는 그 길드라는 건 바로 이걸 두고요. 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이나 지금 이 비교하는 거 보면요. 어떤 일정한 나라에 뭔가 통화에 대해서 이래 보니까 잘 되더라. 그러면 그거 이뤄나면은 그게 싹 쏠리갖고 거기에 대한 국가의 자문기관들이 막 받아가지고 각 나라에다가 이걸 퍼뜨리면서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미국에서 어떻게 해봤다. 일본이 요걸 해봤다는다. 저 스웨덴에서 어떤 걸 했다는다. 독일은 어떤 정책이다. 이게 다 말이야 서로 간에 공부가 돼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일정한 틀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벤치마킹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제나 통화나 여러 가지 어떤 돈에 대한 이 운영, 무역이고 이런 게요. 각 나라의 그 어떤 구조, 일본은 일본대로 섬의 위치가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대륙에 수많은 나라에, 여러 나라의 국민들이 있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거든요. 중국은 중국대로 오랫동안 있었던 왕조의 영향에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전혀 고려하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할 때 우리의 역사는 도대체 어떤 역사가 있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베풀으셨나 이거를 논하지 않는다니 전혀 고려가 안 되죠. 통화정책한테 그런 거 고려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고려하면 다른 나라는 전혀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구조가 만났다라는. 그러면 앞으로는 각 나라는 각 나라의 통화정책은 각 나라의 지정학적인, 각 나라의 역사적인, 각 나라의 다른 여러 가지 관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면은 풀린다.
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돈 이야기를 교회 목사가 안 하고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 목사가 하는 거지. 대한민국의 목사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관계를 중요시 하네요. 사람 관계. 돈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사람 관계를 해요. 사람 관계. 사람 관계인데 남녀로 했어요. 남녀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거 일부러 그런 거죠. 남녀. 남녀란 건 뭐냐? 인구에 관계돼요. 인구의 증가, 인구의 감소, 여기에 대해서 통화 정책하고 연결해. 금융, 돈 관리하는 데에 이 문제를 연결해야 돼. 사람이 줄어드는데, 프랑스 봐봐요, 프랑스. 전 세계가 알잖아요. 그 떵떵거리는 나라가 인구수가 줄어들으니까 꼬마 힘을 못 쓰는 국가 돼버리죠. 대한민국의 인구 증가율수, 한 사람의 1인당, 소위 말하면 한 사람이 사람을 출생할 수 있는 연결되는 게 우리나라는 1.09로 넘어왔 1.09. 보통 2.4가 돼야 되는 게 그게 바람직한데, 즉 한 사람이 살면서 자기 한 사람 살다가 겨우 죽는다 이게요. 적어도 한 사람은 나아야지. 한 사람이 이어져야지. 2.5로 나와야 되는데 1.09로 끝나버렸네. 일본은 1.17인가 그렇고,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로 지금 지목되고 있어요. 그런데 숫자만 갖고 무역을 뭐 어떻고 사람을 지금 동성애와 관계되잖아요. 국가는 미국 같은 경우에 동성애 결혼을 합헌시켜놨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를 일으키겠다고 나라가 그렇게 사람 수가 줄어들도록 만들어놨고 정책에 법으로 그래 만들어놨고 경제를 세우겠다고 안 맞지. 안 맞잖아요. 사람 수 주는 거하고 경제 몰락되는 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걸 지금까지 연결 안 한 거지. 이게 우리 경제하고 연결, 이걸 안 하고 그냥의 다른 지표나 다른 데이터만 딱딱 숫자만 집어해갖고 사람 수로 일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이게 전체적으로 생산 인력 사람 수가 자꾸 나야 노인층이 나와도 밑에서 자꾸 커와야 이게 커버가 돼갖고 받쳐주는데 노인층은 많아지고 밑에 사람 작아지고 생산 인구가 있어지나요? 없지. 남녀 문제, 사람 관계, 남녀 문제, 결혼에 대해서 특별히 여자들에 대한 정책이요 달라져야 돼. 동등한 거는 동등한 것 쪽으로 가면서 한편으로는 여자들은 생산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에 관계된 법률 전체적으로 바꿔야 돼요. 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바꿔야 돼요. 술, 담배 먹기만 안 돼. 이거는 공중 여러 사람 보는 데서 여자가 술 먹는다, 담배 피운다, 바로 그 경찰한테 즉각적으로 가가지고 여성은 술, 담배 먹으면 안 된다. 여성이 마약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여성이 스스로 참 몸에 해된 장소로 갔다. 이거는 법률도 자기가 좋아서 간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여자를 보호하는 특별한 법이 있어요.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앞으로 그래 해야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놔도 저끼리 알아서 결혼하지 절대 이게 답이 안 돼요. 술, 담배 먹는 몸에 어떻게 해서 거기 애가 이 건강한 가장 좋은 조건으로서 강의 어떤 컨디션에서 출생이 되어야 될 애가 어떻게 그런 몸에 견디나겠어요? 나면서 전부 다 이상한 애들로 다 나오지. 그런 애들 나중에 자꾸 많아지니까 동성연애를 그 결혼을 합헌으로 하고 그러다가 또 인조인간 집어였고 말이에요. 그런 장기들 빼가지고 실제로 몸 고친다 하면서 연구한테 가버리고 말이에요. 사람 팔고 사는
이런 시신 문제 엄청나게 이게 증가하는. 그래서 여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인구 증가에 맞춰서 만들어놔야 된다 이런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세 번째, 돈을 섬기려고 했잖아. 돈을 섬기면 안 되죠. 돈은 철저하게 도구지, 도구. 근데 섬긴다는 문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할 때 이걸 말이야, 하나님이라 하는 위치에 있는 이 창조주의 위치를 이 돈이라 하는 이 개념하고 연결되게 하고, 섬기지 말아야 되는 돈은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종교란 이름을 가지고, 그거 하나님 이야기하면 뭐 종교 이야기하냐고,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언제 종교에 뭐 신경 쓸 여간이 없다. 이런 은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돈 버는데, 직장 가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런 일이 왔느냐? 이거 되면은 밑으로, 이런 현상으로 와서 계속 가기 때문에 왜 2012년에서 이리 왔느냐? 세 가지 지적. 지난 시간에 한 세 가지인데, 왔느냐, 만났느냐 개념에서 우리 이야기할 때, 요걸 갖고 반대로 이제 지향을 하면은 밑에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여성을 바로 세우는 그런 어떤 정책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내용이 단순히 종교가 아니고 이건 인간 전체 원래적인 자리, 그걸 지향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데로 간다. 그러면서 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종사할 산업이 있다. 요래되면은 나름대로 국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뭔가 구미는 땡긴단 말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방법이 없거든, 지금. 미국을 붙잡아라, 일본을 붙잡아라, 중국을 붙잡아라. 눈치 보느라고 지금 눈이 와락와락 하잖아요. 좌우로 돌아다니는.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 게 이제. 그러면서 자기 호주머니 돈 생길 있으면 돈 싹 집어버리고. 국가는 어떻게 되든지 뭐 내몰락하고 앉아있는 이런 것이 만연해 있는 대한민국에. 그래도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있다. 아무튼 고맙다고 해야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